빠른 속도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증시가 폭락하면서 여기저기 하락에 대한 분석을 하나둘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시선으로 시장 분석을 전망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하락이 마지막일 가능성과 앞으로 상승장이 나오기 위한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갱스터입니다. 8월 1일 저번주 목요일 영상에서 비트코인은 말씀드렸던 마지막 중요 지지라인이었던 60K를 찍고 60일에서 62K 라인에서 지지를 형성하고 반등하는 그림을 말씀드렸습니다. 반등이 나온다면 노란색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구간이 상승으로 가는 추세 전환 자리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비트코인은 말씀드렸던 60K를 이탈하는 캔들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은 급락이 나와주었고 오늘 오전까지 직전의 저점 자리를 깨는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존에 제가 봤던 비트코인은 관점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50K에서 52K 라인, 즉 오늘 나왔던 이 저점 라인을 부근으로 지지를 형성하고 반등할 수 있는 그림을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하락에 대한 전망을 하나둘 내놓기 시작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게 될 반등에서 비트코인은 주봉 캔들 기준 62.5K 라인을 돌파해서 양봉으로 봉 마감한다면 오히려 저는 큰 상승으로도 충분히 그 시나리오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틀 전 영상에서 상승에 대한 세부 분석은 틀렸지만 장을 상승으로 돌릴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공유했던 그 자리를 이탈한 구간에서부터는 새로운 상승에 대한 기준점과 내가 놓친 게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찾았던 그 근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코인 상승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을 시작으로 미디어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빠른 속도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나스닥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니케이, 코스피를 포함해 전 세계 증시가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정치권에서는 상원 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런은 연준에서의 금리 인하 시기가 너무 늦었으며 파월은 여름 휴가를 포기하고 앞으로 남은 FOMC까지 6주를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바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의 이 움직임이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분석으로 자산 시장에서의 유동성 흐름을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금리와 앞으로 자산 시장에서의 그 방향성을 먼저 분석하고 그 뒤로 차트 분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라면 앞으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증시는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방향으로 현재 시장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과거부터 금리 인하는 증시의 폭락을 만들어 왔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이전까지는 같은 시선에서 금리 인하는 증시의 폭락을 만들 것이다 라는 분석으로 시장을 전망했었지만 최근 시장 상황은 사실 이전이랑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금리를 인하게 된다면 증시를 상승시킬 수 있는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유동성 때문입니다. 이전의 시장과 현재를 다르게 보는 이유는 이미 유동성이 시장에 풀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2024년도에 있을 미국 대선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미국 대선을 위해 유동성을 시장에 계속해서 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향후 다시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는 결과가 나오겠지만 단순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증시를 상승시킬 수 있는 재료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시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전의 시장과 지금을 조금 다르게 보는 이유는 연준에서 긴급하게 발표하는 금리 인하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거 2019년도 3월 21일 연준에서는 미국의 경기 둔화를 인정했던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연준에서는 예전과는 다르게 긴급 금리 동결을 발표했고 이후 금리를 인하하고 긴축 정책을 철회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다시 풀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차트를 보게 되면 일본 캔들 기준으로 2019년도 차트에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크게 증시를 폭락했던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일본 캔들 기준으로 마이너스 10%가량의 폭락이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증시가 흔들렸던 그 구간이 있었습니다. 당시 연준에서 긴급 금리 동결을 발표했던 구간이 2019년도 3월 21일이었고 이후 비트코인은 금리 동결 이후
큰 폭으로 상승이 시작되었었습니다. 당시 금리 인하에도 증시가 상승으로 반전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금리 인하와 동시에 시장에는 유동성이 풀리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상황도 저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대선이라는 이유로 돈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은 경기 침체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 전쟁 가능성까지 고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극악 공포 단계에 들어와 있고, 물론 저 역시도 현재 시장에서는 꽤나 신중히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정학적 이슈는 향후 재료 소멸로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악재라고는 하지만 지금처럼 경기 침체와 증시 하락에서의 지정학적 이슈는 오히려 패닉색을 더 크게 불러올 수도 만들 수도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그 상승에 대한 기준에 좀 더 확신이 설 수 있는 자리를 저는 비트코인 주봉 캔들 기준으로 62.5K로 그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어서 기술적인 분석으로 차트 분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솔직한 말로 차트만 놓고 객관적인 분석을 한다면 사실 차트는 좋은 차트를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하락의 주요 원인이 경기 침체라는 그 이슈였다면 다시 또 경기 침체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 요소로 반등시켜주지 않는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장대 음봉이 내려왔던 이 저항대를 돌파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기술적인 분석이 아니라 기본적인 분석을 먼저 여러분들께 다뤄드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봉 캔들 기준으로 7월 초에 내려왔던 그 캔들이, 이때 나왔던 캔들이 마이너스 11% 마감된 이 음봉 캔들, 장대 음봉 캔들에서 하락으로 내려왔던 캔들을 그 다음 봉에서 확실하게 돌파해주는, 쉽게 말해서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와주는 모습이 나와 주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저번 주 영상에서 주봉상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관점에 대해서 제시를 했었는데,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보게 되면 주봉 기준으로 마이너스 10% 이상의 음봉이 나왔던 구간 뒤에는 매번 그 조정이 있었고, 그 조정이 기간 조정 혹은 가격 조정으로서 조정으로 그 캔들을 만든 다음에 조정으로 캔들을 만든 다음에 다시 음봉 마이너스 10% 이상의 음봉을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온 뒤부터는 매번 비트코인은 큰 상승이 나와 주었었습니다. 매번 그 음봉 장악형 캔들을 돌파한 뒤부터는 장은 상승장으로 돌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그 상승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구간은 음봉을 돌파했던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음봉으로 돌파했던 구간을 하락으로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때 나왔던 것처럼 음봉을 하락으로 돌파하지 않고 아랫꼬리로 주봉상 이 자리를 버텨주는 캔들이 나온다면 계속해서 상승장을 유지해줄 수 있는 구간과 동시에 해당 자리는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현재는 그 중요 지지 라인인 62.5K 라인을 주봉 기준 음봉으로 확실하게 무너뜨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캔들과 가장 유사한 그림을 그려주는 캔들이 2022년도 3월 달에 나왔던 캔들과 동일한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2022년도 3월 달 차트에서도 음봉으로 내려왔던 마이너스 10% 이상의 음봉 뒤에, 그 저항 뒤에서 계속해서 저항받고 다시 이 자리를 돌파했던 봉에서 이후 다시 이 음봉 자리를 하락으로 음봉으로 뺀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도 동일합니다. 마이너스 10%로 음봉이 나왔던 캔들을 상승 장악형으로 돌려주고 도전 캔들이 나오고 다시 그 음봉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한 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엔 2022년도 3월달 차트랑 지금 차트랑 동일한 차트를 그리고 있다면 과거랑 동일하게 하락에 대한 그 전망을 하는 게 맞지만, 오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등에 대한 그 가능성, 그리고 다시 상승으로 돌릴 수 있는 그 희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과거에 이 음봉의 고점 자리, 음봉 시가 자리, 이 자리를 하방으로 다시 이탈했던 캔들 이후에는 다시 재차 반등하면서 그 자리를 테스트하러 가는 움직임이 매번 나왔었습니다. 2022년도 3월 달에도 동일합니다. 음봉으로 이탈한 이후 다시 윗꼬리를 다루면서 이 음봉이 시작했던 자리를 다시 테스트하는 움직임을 분명 나와줍니다. 제가 오늘 썸네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음봉으로 시작했던 이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했지만 다음 봉에서 다시 반등하면서 윗꼬리를 달아주더라도 저는 62.5K 라인을 다시 터치하러 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서 만약 빠른 속도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서 유동성을 다시 풀어준다면 주봉 기준 62.5K 라인을 다시 돌파하면서 양봉으로 마감되고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둘 수 있는 자리로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일봉 캔들 기준 단기봉에서도 그 반등 구간은 전 비트코인이 충분히 하단부까지 내려왔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일봉 캔들 기준 RSI는 현재
과매도권까지 들어와 있고, 자, 과매도권까지 충분히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에만 볼 수 있는 이런 하단 지지라인을 그어봤을 때, 자, 이런 추세 하단부까지도 비트코인은 충분히 내려온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일본 기준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만들고 반등한다면 가장 베스트인 움직임은 일본 캔들 기준 지금의 바닥을 터치했던 구간 다시 대차 반등하고 저점을 한 번 더 깨면서 일봉상 상승 다이버런스를 만들고 반등이 나와준다면,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저항 자리는 저는 62.5K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고, 주번 캔들 기준 62.5K를 돌파해서 봉까지 마감해준다면 그 다음 반등은 저는 좀 꽤나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테더 도미너스입니다. 테더 도미너스는 현재 보시는 채널의 형태로 차트를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전부터 드려왔었는데, 자, 현재 구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자, 현재 테더 도미너스는 다시 채널의 상단 라인, 상승 채널의 상단부를 다시 윗꼬리 형식으로 찔러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아직 비트코인이 고점을 한 번 더 높이는 상승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나오는데, 자, 과거 차트를 봤을 때, 자, 과거 이런데 고점에서 나왔던 것처럼 상승하는 상승 채널의 고점 라인을 다시 또 돌파하는 캔들이 나와주지만, 이 캔들에서 다시 일본 캔들 기준 이 채널 안으로 들어오는 캔들이 나왔을 경우 그 하락의 힘은 좀 더 크게 나와줬던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을 다시 테더 도미넌스로 보게 되면 일본 캔들 기준으로 지금에서 봐야 될 구간, 자, 비트코인 주봉 기준 62.5K랑 동시에 봐야 될 게 테더 도미넌스 일본 캔들 기준 채널 상단부에서 양봉 마감되면서 다시 이 자리를 음봉으로 뚫고 내려오는 흐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자리를 다시 음봉으로 하락으로 내려오는 캔들이 나와주면 그 하락의 힘은 보다 더 크게 나와주면서 이전과 동일하게 채널의 하단부까지도 뚫고 내려오는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테더 도미넌스가 이 채널의 하단부를 뚫고 내려온다면 비트코인은 62.5K를 확실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와줄 것이고,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하락의 힘이 강하고 테더 도미넌스, 현금 보유 비중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도 강한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고점을 한 번 더 높이는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채널의 하단부를 다시 이탈하는 그 하락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그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충분히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단기 움직임에서는 이미 일본 캔들 기준으로 과매도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전에 나왔던 것처럼 과매도권으로 일본 캔들을 RSI를 크게 한번 내려주고 한 번 더 저점을 낮추는 하락에서 RSI는 저점을 버티면서 일본 캔들상 상승 다이버런스를 만들고 반등이 나왔던 그림, 현재 캔들 기준에서도 이미 하락이 크게 나와주면서 RSI를 과매도권으로 밀어 넣었기 때문에 저점을 한 번 더 깨는 하락이 나와주면서 이 자리에서 상승 다이버런스를 만들어주는 그 반등의 움직임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최대한 빠르게 찍어서 여러분들께 찾아뵀어야 되는데 영상이 늦은 점 정말 죄송하고, 추가적인 브리핑은 비트게임즈 관점 공개방에다 여러분께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립니다.